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은 10에서 20% 하락했고 5년에 한 번은 30%가량 빠집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빠진 적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패닉이 온 거죠. 이걸 먼저 사전에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30% 빠질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판다. 두 번째 뭐냐면 무서우니까 불입을 중지하고 가만히 있는다. 세 번째 방법은 에라 모르겠다. 나는 또 늦는다. 여러분들 항상 승자는 세 번째입니다. 뇌가 없어야 돼요. 그냥. 뇌가 없이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손실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난해 1년 전이죠. 이 부익람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적립식 투자의 신봉자입니다. 신봉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자본주의 성장의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S&P 500이라는 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 30년 전에는 지금 S&P 500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애플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바꿔 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승자들의 기록이에요. 산업 구조가 변해서 그러면은 패자들은 걸러내고 승자들도 다시 채워놓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올랐던 거죠. 이게 그냥 20년 전에 500개 기업 만들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수익률 형편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TDF도 굉장히 연금에서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S&P 500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S&P 500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적립식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계속 투자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수집가처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 모든 게 그렇지만 변동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10에서 20% 하락했고 5년에 한 번은 30%가량 빠집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빠진 적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패닉이 온 거죠. 금융위기 같은 거 왔을 때나 코로나 팬데믹 오면 거의 한 반토막 나겠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같은 것도 왔을 때도 우리는 그때 3분의 1 토막 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패닉이 왔을 때 건데, 이거를 먼저 사전에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30% 빠질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가 늦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첫 번째,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판다. 두 번째 뭐냐면 무서우니까 불입을 중지하고 가만히 있는다. 세 번째 방법은 에라 모르겠다. 나는 또 늦는다. 여러분들 항상 승자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식 투자는 사실은 계속 투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현명하신 분들은 늦다가 많이 빠지면 추가로 더 투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투자라는 게임에서 승률을 만약에 지수 투자를 할 경우에 가장 승률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적립식이 결합되면 승률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에는 적립식 투자자들이 별로 재미를 덜 보겠죠. 여하튼 그래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적립식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10년 이상 투자하시면 손실의 확률이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S&P 500을 딴 것도 하시고, 저는 저희 젊은 직원들한테 그런 게 있는데 딴 것도 하고, 일부는 S&P 500을 넣어서 내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넣으면서 딴 것도 해라. 꼭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 갖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왜냐면 어떤 거 갖다 투자하면 이 상품은 또 개별성을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 투자는 개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 투자라는 게임에서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왜 승률을 높이는 길인지, 여기에 적립식까지 결합되면 왜 승률이 왜 더 높아지는지, 이것만 이해하셔도 저는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거는 연구들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걸 시뮬레이션이나 논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옛날에 재밌게 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20년대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이 이겨요. 이제 주가가 원체 많이 빠지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은 다 이깁니다.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거치식이 무조건 이깁니다. 변동성을 더 많이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저 적립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해서예요, 편해서. 그리고 시장 고민 안 해도 되고. 완전 안 하지만 좀 덜 고민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리적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치식이 더 좋지만 적립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투자로 돈을 잃으신 분들도 제가 보면 투자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사고 팔아서 그래요. 그냥 바보같이 어떤 분이 그걸 뭐 적립투자는 무지성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없어야 돼요. 그냥 뇌가 없이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손실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래요. 적립 투자는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적립 투자하기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성실성과 끈기예요. 그 다음에 빠졌을 때 버티는 힘.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부서에 제가 지난번에도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직원이 오면 저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S&P 500 그래프를 200년 그래프 출력해서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봐라. 200년간 올랐는데 여기 야 10년씩 작살난 시기가 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물어봐요. 종교가 있냐 그러면 기독교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매일 새벽기도 다녀. 그다음에 넌 종교 불교니 그러면 잘 됐네. 매일 100회 왜 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인생을 살 때는 뭐 거창한 얘기지만 저도 뭐 많이 사는 사람 아니기 얘기하지만 무언가를 할 때 시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투자에서는 때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 투자는 가급적이면 행동의 양을 확 줄여야 돼요. 행동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우리 직구를 하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 200만 원, 250만 원이지 25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연금저축계좌라든가 뭐 IRP나 ISA 같은 절세계좌로 이게 넘어오게 되면 중간에 내가 막 사다 팔았다 하더라도 세금이 다 2월이 돼요. 물론 거기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용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양도소득세 내지 않고 근데 내가 뭐 팔지 않고 사서 모을 거면 상관없지만 언젠가 판다 치더라도 거기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상장 ETF는 뭐 S&P 500인 경우에는 또 배당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15.3%지만 이게 뭐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다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거는 뭐 논의의 유지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건 절세 계좌로 하시고 이걸 우리가 사실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자산 로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계좌에 로케이션 위치시켜서 운용할 것이냐. 기본은 조세 효율적인 그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 로케이션 시켜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자산 로케이션이란 말이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 애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연금 교육하러 가시면 말씀드리는 게 저는 3, 6, 9, 18이라는 네 가지 숫자를 외우십시오 그럽니다. 3, 6을 더하면 9가 되고 3, 6 곱하면 18이 되잖아요. 3, 6, 9, 18 여기 쉽죠. 이건 뭐냐면은 연금저축에 불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채워야 되는 것은 연금에 가입하실 때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은 개인형 IRP에 300만 원. 왜? 두 개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300만 원 개인형 IRP,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럼 1,800만 원은 뭐냐?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면 되지만 1,800만 원까지 내가 돈을 넣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369, 18이죠.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순서가 근데 내가 그 900만 원 세액공제 넣을 돈이 안 돼. 나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 넣을 수 있어. 그러면 개인형 IRP랑 연금저축계좌 중에 뭐부터 해야 될까? 단연코 연금저축계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먼저 600만 원 채워 넣으셔야 돼요. 개인형 IRP 같은 경우에는 연금 담보대출도 못 받고 그다음에 그 30% 룰이 있어가지고 그 위험자산 비율이 있어서 운용 제한도 좀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는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뭘 할 수 있냐면 그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세액공제는 900만 원이지만 그 한도는 1,8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더 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연금저축계좌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내가 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형 IRP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먼저 1번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채운다. 그다음 두 번째 개인형 IRP를 채운다. 그리고 내가 또 여유자금이 또 있다. 그때 다시 연금저축계좌 가서 나머지를 다 채운다. 369, 18이고 순서 연금저축계좌 IRP 그 다음에 다시 900만 원 넘어가면 다시 또 연금저축계좌.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딱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3년 이상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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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저는 항상 그러는데
세액공제나 세제 혜택 주는 상품은 돈이 없어도 무조건 만들어놔야 돼요. 뭐 IS의 계좌를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만들어놨다. 돈만 없어서 내가 10,000원만 더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3년 지났으니까 한도가 2,000에서 6,000만 원 생겼잖아요. 그럼 제가 갑자기 올해 이제 5,000만 원 생겼어.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어요. 2,000만 원이 아니에요. 왜? 그동안 쌓였던 한도를 내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제 혜택 상품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돈 없다. 10,000원만 넣고 만드십시오. 예? 10,000원 넣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돈 버신다면 그때 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제 혜택 상품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몇 년 이상 유지해야 돼?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야? 요 규정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저희 투자연금 TV에서도 그거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이건 사실은 초등학교 산수 정도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그래서 다시 정리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369, 18 외우시고 연금은. 두 번째, 세액공제 상품이 돈이 없으시면 무조건 10,000원 이상 만들어 놓고 내가 기간 조건도 채워 놓는다. 그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더 돈을 넣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운용은 여러분들께서 뭐 S&P 500을 하시든 TDF를 하시든 저는 뭐 연금은 사실은 그런 TDF 같은 수단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뭐 최고냐라고 말은 못해요. 투자의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시간. 꾸준하게, 규율 있게, 성실하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미래에셋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런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연금 투자에 대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정말 간단하고 쉽고 반복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좀 뭐 비트코인도 하시더라도 연금 저축 계좌만큼은 정말 바보처럼 적립식으로 그냥 매월 돈이 생기면 뭐 이래서 연금저축계좌 같은데 내가 세액공제만큼 넣다가 더 여유가 생기면 뭐 10만 원에 더 추가 불입해서 더 운용 계속 이렇게 하셔서 자산을 운용한다는 개념보다 모아나간다는 개념으로 한 20년 30년 이렇게 짧게는 10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쌓아 나가시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된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간이 주는 힘을 우린 믿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에 주는 힘을 믿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정말 연금이란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큼 저는 좋은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중간에 인출을 못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행동 제목에서 얘기하는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이런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본업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 그래서 내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 인적 자본도 성장을 하고 모든 투자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장이거든요. 장기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의 성장과 여러분 인적 자본의 성장을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해나가는 게 사실은 그것이 저희같이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저런 수단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